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2년 넘게 임상 경험을 쌓아온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며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정말 무서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3개월 전 68세 여성분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거의 서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따님이 주차장에서부터 내내 부축해서 오셔야 했습니다. 만성 피로, 원인 모를 관절 염증, 간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너무 심한 어지럼증으로 화장실에서 2번이나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표준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당뇨, 갑상선 문제, 자가면역 질환까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결과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상적인 식습관에 대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신선한 과일 한 그릇,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그리고 함께 생마늘을 드셨습니다. 심장에 좋다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마늘을 함께 건강해지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자,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만 이 정확히 똑같은 독성 조합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400건 넘게 기록했습니다. 400명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모두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식사 후 복부 팽만감이 있으십니까? 잘 주무셨는데도 오후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드십니까? 가끔 입안에 금속 맛이 느껴지십니까? 이것들은 무작위 증상이 아닙니다. 간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과일과 마늘을 함께 드신 적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침묵의 시한폭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산, 특히 오렌지, 사과, 파인애플, 베리류의 구연산과 사과산이 마늘의 강력한 화합물인 알리신과 다이알릴, 다이설파이드와 동시에 위장에 들어가면 독성 대사물질을 생성하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화합물은 간의 해독 경로를 직접 공격합니다. 간은 매일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담당하며 몸을 여과합니다. 이러한 경로가 막히면 독소가 축적됩니다. 몸이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연 수치가 급락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이 독성 조합은 장내벽에 만성 저등급 염증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즉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 염증은 장누수 증후군, 영양소 흡수장애, 그리고 결국 의사들이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저는 이 상호작용에 대한 대사 연구를 3년간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진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혈액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효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염증 지표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과일과 마늘을 함께 섭취한 후 40분 이내에 간 효소 기능이 38% 떨어졌습니다. 38%입니다. 철분 흡수는 4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염증 화합물은 소화기에서 최대 6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민준 박사님, 저는 수년간 과일과 마늘을 함께 먹었는데 괜찮은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손상은 천천히 조용히 축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더 이상 보상할 수 없게 됩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세 은퇴교사 최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뇌 안개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마늘 드레싱을 곁들인 과일 샐러드를 드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6주. 독성조합을 제거하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는 마늘과 함께 먹을 때 가장 위험한 과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두 음식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한 시간 간격,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소화 건강을 회복시킬 간단한 식단 조절법을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제게 정확히 60초만 완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부엌에서 시작해서 본인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악몽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2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 문을 통해 18천 명이 넘는 환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환자를 진찰하는 중에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앉아야 했던 일을 목격했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71세 여성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거의 서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따님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6개월간 건강하게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일을 많이. 모두가 마늘은 약이라고 하니까 매일 신선한 마늘을,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을까요? 왜 팔이 콘크리트처럼 느껴졌을까요? 왜 머리가 너무 멍해서 손자 이름을 잊어버렸을까요? 저는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간 수치는 재앙적이었습니다. 철분 수치는 무너졌습니다. 아연은 거의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비타민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과일을 언제 드십니까? 그녀는 매일 아침 마늘 토스트를 드신 직후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과일 샐러드에 마늘을 잘게 썰어 넣기도 했는데 둘 다 건강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음식 조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늘을 먹은 후 4시간 이내에 과일을 드신 적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마늘을 씹으면 이 화합물이 활성화되어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과일에는 천연산, 특히 구연산과 사과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과일산이 소화기관에서 마늘의 황화합물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티오설피네이트 유도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화학 작용입니다.
이 티오설피네이트 유도체는 당신의 몸에 세 가지 치명적인 일을 합니다. 첫째, 간 해독 효소, 특히 글루타치온, S-전이 효소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간이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효소입니다. 이 화합물이 해당 효소를 차단하면 간이 혈액을 제대로 정화할 수 없습니다.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사고가 느려집니다. 둘째, 이 화합물은 장내 철분과 아연에 결합합니다. 이 미네랄 주위에 우리를 만들어 몸이 흡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매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과 마늘을 함께 섭취한다면 철분과 아연을 화장실 변기에 바로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이 6개월 지속되면 빈혈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 결과가 의사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독성 조합이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박 여사의 사례에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이러한 화합물이 장내벽에 만성 저등급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장이 투과성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혈류로 새어나옵니다. 면역 체계가 지속적으로 경계 모드에 들어가 이러한 입자를 공격합니다. 전에는 없던 음식 과민증이 생깁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기력이 사라집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조합으로 인해 중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후 저는 환자 파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5년 동안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 미스터리한 염증 지표, 완고한 미네랄 결핍을 가진 환자 아시졸명을 찾았습니다. 각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 중 8명이 같은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일과 마늘을 함께 또는 몇 시간 이내에 섭취했습니다. 최악의 조합은 이것들입니다. 감귤류와 마늘, 오렌지, 자몽, 레몬. 구연산 농도가 너무 높아서 가장 공격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파인애플과 마늘, 파인애플에는 독성 화합물 형성을 증폭시키는 브로멜라인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와 마늘. 네, 토마토는 과일이고 이 조합은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딸기, 키위, 그리고 마늘을 먹은 후 4시간 이내에 먹는 모든 베리류.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턱 바로 아래 양쪽을 만져보세요. 부어오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조합으로 인한 만성 염증에 반응하는 림프절일 수 있습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른 후 앉아야 합니까? 흡수가 차단되어 생긴 철분 결핍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건강한 음식이 소화기관 내에서 어떻게 위험한 조합으로 변하는지 정확한 생화학적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의 연구가 걸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마늘을 먹으면 위장이 즉시 강력한 황화합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알리신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마늘의 냄새와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주는 화합물입니다. 알리신은 실제로 기적의 물질입니다. 박테리아를 죽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극도로 반응성이 높습니다. 위장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형됩니다. 이제 마늘을 먹은 동시에 또는 2시간 이내에 과일을 먹으면 이 불안정한 환경에 과일산을 도입하게 됩니다. 오렌지의 구연산, 사과의 사과산, 포도의 주석산. 이러한 과일산은 위장에서
마늘의 황화합물과 즉시 충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화학 반응으로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저는 이것을 황산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 복합체는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 독성 화합물은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한 다음 혈류로 들어갑니다. 간에 도달하면 진짜 손상이 시작됩니다. 간은 몸의 해독센터입니다. 몸에 들어가는 모든 유해 물질은 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황산복합체는 간의 해독 경로를 압도합니다. 특히 시토크롬, P450 효소 시스템을 차단합니다. 이것은 간이 독소와 약물을 중화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차단되면 모든 것이 독성이 됩니다. 정상적인 음식조차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간이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화합물은 소장 내벽을 덮고 있는 세포도 파괴합니다. 이 세포들에는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가 있습니다. 이 육모는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 아연, 칼슘, 비타민, B15 모든 것이 이 육모를 통과합니다. 황산복합체가 이것들을 손상시키면 흡수불량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발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몸은 영양소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잘 먹으면서도 결핍 상태가 됩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특정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68살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지속된 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목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철분 결핍과 아연,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고기와 채소를 드시고 비싼 영양제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여쭈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 때문에 생마늘 2쪽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건 흔한 조언이고 좋은 조언입니다. 그런데 30분 후에 과일을 섞어서 한 그릇 드셨습니다. 사과, 오렌지, 키위였습니다. 본인은 아주 건강하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셨죠. 이런 식습관을 정확히 9개월 동안 지속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이런 음식 조합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늘은 저녁 식사 때만 드시고 과일은 오후에만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라고 지시했습니다. 3주 만에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만에 철분 수치가 아무 약 없이 정상화됐습니다. 독성 조합만 제거했을 뿐인데 몸이 다시 영양소를 흡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늘과 함께 먹었을 때 가장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 과일은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이것들은 구연산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종류는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는 여러 종류의 과일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도 사과산 함량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말린 과일도 위험합니다. 건포도, 말린 살구, 자두는 과일산이 농축되어 반응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독성 조합의 증상은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잠을 자도 나아지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고 집중하기 어렵고 간단한 단어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차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손톱이 부서지기 쉬워지고 세로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 손상으로 인한 미네랄 흡수 장애의 징후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만성 염증도 생깁니다. 관절이 아프고 근육이 약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영양결핍으로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이건 노화가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조합 뒤에 숨은 정확한 메커니즘과 왜 지금 여러분의 몸이 힘들어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과일을 마늘과 함께 혹은 2시간 이내에 먹으면 소화기관 내에서 파국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과일산, 특히 구연산과 사과산이 위에서 즉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마늘의 황화합물, 특히 알리신과 디알릴, 디설파이드가 자체 분해 과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 두 물질은 소화관에서 동시에 만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결합하면 티오아크롤레인이라는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적어두세요. 티오아크롤레인. 이것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수년 동안 간 기능을 파괴해온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간에는 해독 경로가 있습니다. 독소를 몸 밖으로 운반하는 작은 도로라고 생각하세요. 티오아크롤레인이 혈류로 들어가면 이 도로들을 막습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대사 연구에서 이 조합을 섭취한 환자들의 간 효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90분 이내에 글루타치온 수치가 43%나 떨어졌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몸의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이것 없이는 간이 독소, 약물, 심지어 세포가 매일 생산하는 정상적인 노폐물조차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독성 화합물은 또한 장에서 철분과 아연과 결합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철분을 위한 시금치와 아연을 위한 견과류가 든 건강한 식사를 했습니다. 몸은 이 중요한 미네랄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티오아크롤레인이 도둑처럼 작용해서 이 영양소들을 붙잡아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숨겨진 결핍이 생깁니다. 헤모글로빈이 떨어집니다. 면역세포가 약해집니다. 상처 치유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본 환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 지속적인 피로와 머리에 안개 낀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잘 드셨고 영양제도 먹었고 매일 걸었습니다. 식사 일지를 검토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때 마늘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다음에 과일을 드셨습니다. 오렌지, 사과, 배. 3년 동안 모르고 자신을 중독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가장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 과일은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귤. 이것들은 구연산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사과산 함량 때문에 사과와 배입니다. 베리류도 문제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심지어 그렇게 순해 보이는 수박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이 반응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과일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을 먹고 30분 이내에 위산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가벼운 속쓰림이나 복부팽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무시합니다. 2시간째가 되면 티오아크롤레인이 소장에 들어가 미네랄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4시간째가 되면 간에 도달해서 해독 경로를 막기 시작합니다. 6시간째가 되면 혈액 내 염증 지표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제 몸은 만성 저급 염증 상태에 있습니다.
매일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 이 염증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증상이 너무 미묘해서 먹은 것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오후에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집중하기 어려움, 왔다 갔다 하는 가벼운 관절 통증,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잦은 감기, 절대 사라지지 않는 눈 밑 다크서클, 부서지기 쉬운 손톱, 가늘어지는 머리카락. 이것들은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 독성 조합으로 인한 만성 영양소 흡수 장애와 간 스트레스의 징후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단순히 이런 음식들을 분리했을 뿐인데 극적인 개선을 보인 73건의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화됐습니다. 면역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즉시 이 위험한 패턴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당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늘과 함께 과일을 먹었거나 마늘을 먹은 지 2시간 이내에 과일을 먹었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손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 능력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과일들이 여러분의 소화기관에서 마늘과 독성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간이 제대로 기능을 계속할지 아니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가장 위험한 과일 1순위는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귤, 자몽, 레몬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과일들은 구연산과 아스코르브산이 극도로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산들이 마늘을 섭취한 후 3시간 이내에 위장에 들어가면 즉시 마늘의 알리신 및 황화합물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화학 반응은 티오아세톤 유도체라는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간독성이 있어서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간은 이 독소를 걸러내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글루타치온 저장량이 고갈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충분한 글루타치온이 없으면 간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몇 주 안에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매일매일 쌓여갑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 범주는 브로멜린 효소가 들어있는 열대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이 여기서 최악의 범인입니다. 파파야가 두 번째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보통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먹으면 재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브로멜린이 위의 보호 점액층을 가속화된 속도로 분해합니다. 동시에 마늘의 황화합물은 그 보호막 없이 더욱 농축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 결과 소화관 전체에 미세 궤양이 생깁니다. 이 작은 상처들은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몸은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면역세포를 보내지만 이 조합을 날마다 계속 먹기 때문에 염증이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만성 상태는 면역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온몸의 자가 면역 반응과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연구 중에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세 번째 범주는 발효 과일과 건조 과일입니다. 포도도 문제지만 와인이나 포도주스 농축액은 훨씬 더 나쁩니다. 대추야자, 무화과, 건포도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과일들은 발효나 건조를 통해 변형된 고농도의 당분과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결합하면 장에서 유해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죽이는 환경을 만듭니다. 장내 미생물총이 심각하게 불균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면역체계의 70%가 장에 살고 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가 파괴되면 면역 기능이 무너집니다. 감염에 취약해지고 에너지가 사라지며 어떤 음식에서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정확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마늘에는 안전하게 대사되기 위해 간에 특정 효소가 필요한 유기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사이토크롬, P아세공 효소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과일산, 특히 마늘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바로 이 효소들을 경쟁적으로 억제합니다. 간이 마늘,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혈류에 축적됩니다.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황화합물은 소화계의 철분과 아연 분재 결합하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과일과 마늘을 함께 먹는 환자들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빈혈과 아연 결핍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만 몸은 이러한 중요한 미네랄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야 할 정확한 시간 간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마늘을 먹은 후에 익힌 것이든 날 것이든 과일을 먹기 전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몸이 황화합물을 간을 통해 처리하고 안전하게 제거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과일을 먼저 먹었다면 마늘을 먹기 전에 최소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과일산이 대부분 위를 빠져나가서 위험한 상호작용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늘을 익히면 이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은 알리신 함량을 일부 줄이지만 황화합물은 여전히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과일산과 반응합니다. 마늘 가루나 마늘 보충제조차도 똑같은 독성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조리 방법과 상관없이 이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는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위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마늘을 먹으면 위는 즉시 그것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디알릴 디설파이드라고 불리는 강력한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늘의 강한 냄새와 건강 효능을 주는 바로 그 화합물들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황화합물들은 몸에 매우 좋습니다. 박테리아와 싸우고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과일이 이 방정식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과일에는 천연산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의 구연산, 사과의 말산, 포도의 주석산입니다. 이 과일산들이 소화계에서 마늘의 황화합물을 만나면 독성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화합물은 과학적 이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장에서 간으로 영양소를 운반하는 주요 혈관인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간은 해독을 담당합니다. 모든 독소, 모든 화학물질, 모든 원치 않는 물질은 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간을 정수공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가지 주요 해독 경로가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입니다. 과일과 마늘 조합으로 생성된 독성 화합물은 2단계 해독을 직접 차단합니다. 조립 라인이 갑자기 멈춘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품들이 쌓입니다. 처리될 수 없습니다. 제거될 수 없습니다. 축적되고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점점 더 농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간 세포에 염증이 생깁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이러한 만성 염증은 간의 세포,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피로를 느낄 때쯤,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할 때쯤, 소변색이 진해진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파괴는 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독성 화합물은 소장에서 미네랄 흡수도 방해합니다. 특히 철분과 아연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복합체를 만듭니다. 철분은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철분이 없으면 세포가 질식합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집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아연은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이 없으면 감기, 모든 감염에 걸립니다. 상처가 천천히 낫습니다.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들이 몇 달 동안 지속된 원인 불명의 피로를 호소하며 찾아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모든 혈액 검사에서 철분이 약간 낮고 아연이 약간 낮게 나옵니다. 영양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늘과 함께 과일을 계속 먹기 때문입니다. 독성 화합물이 계속 흡수를 막습니다. 바닥에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2년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했던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7세 여성 환자 박 씨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쉬지 않고 걷기도 힘들다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평생 건강했는데 갑자기 6개월 사이에 기력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철분제를 먹기 시작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갑상선을 검사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도 검사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냐고요? 매일 아침 건강 음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마늘, 사과, 당근을 모두 갈아서요. 인터넷에서 이 조합이 혈압의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읽었다고 합니다.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마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는 바로 이 기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것을 마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마늘은 단백질과 채소가 포함된 식사와만 함께 드시고, 과일은 공복에만, 마늘 섭취로부터 최소 4시간 떨어뜨려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만에 철분과 아연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매일 아침 5km를 피로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라고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경고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이제 간을 보호하고 장을 지킬 최적의 시간 강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것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적어두세요. 황금 원칙은 이것입니다. 마늘을 섭취하고 과일을 먹는 사이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4시간입니다. 3시간도 아니고 3시간 반도 아닙니다. 완전히 4시간입니다. 왜 정확히 4시간일까요? 마늘의 활성황 화합물, 특히 알리신과 디알릴 디설파이드가 위와 소장 상부에서
소화의 1차 단계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4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화합물들이 충분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과일에 들어있는 말산, 구연산, 아스코르브산과 더 이상 위험하게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강역은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과일을 먼저 먹으면 마늘을 먹기 전에도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가 아침 7시에 과일 한 그릇을 먹고 11시 30분 점심에 마늘을 넣습니다. 3시간 반이면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은 30분이 안전한 소화와 제가 경고해온 독성 효소, 연쇄, 반응을 촉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가 모든 환자에게 권장하는 실용적인 일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백 건의 합병증을 예방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에 마늘을 먹는다면 많은 한국 가정의 전통이지만 오후 3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7시이므로 3시는 중요한 4시간 완충 시간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과일을 먹고 싶다면 그 저녁 식사에 마늘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식사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접근 방식,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르는 방법인데 하루 종일 마늘 식사와 과일 식사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과 저녁에 마늘을 먹되 모든 과일 섭취는 오전 10시 이전 아침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분리가 만들어집니다. 아침 식사에는 원하는 만큼 과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점심부터는 걱정 없이 요리에 마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 영양제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을 위해 숙성 마늘 추출물이나 마늘 오일 캡슐을 드십니다. 같은 규칙이 적용될까요? 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양제가 농축되고 가공되었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황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시간 강역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늘 영양제를 먹고 1시간 후에 오렌지를 먹으면서 캡슐 형태라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수년간의 고통을 막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이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 마늘을 먹고 너무 빨리 과일을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응급조치가 있습니다. 즉시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위장 속 화합물과 과일산의 농도를 희석시켜 반응의 강도를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1시간 내에 올리브유 1스푼을 섭취하세요.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이 위벽을 코팅하고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시스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3시간 동안 다른 것은 먹지 마세요. 그러나 예방이 항상 응급조치보다 낫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이러한 시간 규칙을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제 환자 중에는 이제 과일 먹어도 안전 또는 이제 마늘 먹어도 안전이라고 표시된 알람을 설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 4시간은 제한이 아닙니다. 대사과학에 기반한 의학적 필수사항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른 채 건강을 망치는 만성염증, 간 스트레스, 영양소 흡수 장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자신을 보호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손상을 되돌릴 황금 시간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정확히 따르세요. 첫 번째 단계, 마늘과 과일을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녁에 마늘을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까지 과일을 먹지 마세요. 아침에 과일을 먹었다면 최소한 점심때까지는 절대로 마늘을 먹지 마세요. 간이 각 음식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려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효소 간섭은 음식을 함께 먹은 후 90분 이내에 발생합니다. 4시간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리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마늘을 먹을 때는 항상 녹색 잎채소와 함께 드세요. 시금치, 상추, 깨씹, 모든 녹색 채소입니다. 이것들은 황화합물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결합하는 엽록소와 특정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병원의 환자들에게 마늘을 절대 단독으로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항상 녹색 채소와 함께 드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독성 대사물 생성을 60% 줄입니다. 세 번째 단계, 과일을 먹어야 한다면 산도가 낮은 종류를 선택하고 아침에 공복에 드세요. 사과, 배, 멜론입니다.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한다면 감귤류, 파인애플, 키위는 완전히 피하세요. 이러한 고산도 과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구연산이 제가 설명한 반응을 증폭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최 씨 환자분은 2년 동안 만성 빈혈을 앓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검사했습니다. 그분이 마늘이 많이 든 김치찌개와 함께 오렌지 먹는 것을 멈추자마자 철분 수치가 6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6주 만에요. 네 번째 단계. 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것은 위산을 희석시키고 초기 효소 반응을 늦춥니다. 소화 시스템의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하고 실제로 위험한 화합물 생성을 가속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즉시 이 조합을 2주 동안 완전히 중단하세요. 마늘을 매일 먹는다면 모든 과일을 중단하거나 과일을 매일 먹는다면 모든 마늘을 중단하세요. 간에 이 회복 기간을 주세요. 해독 경로가 축적된 대사물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2주 동안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에너지가 돌아올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마침내 지속적인 독성 간섭 없이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인식하세요. 식사 후 시작되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단순한 음식에도 지속되는 복부 팽만, 쉽게 갈라지는 약한 손톱,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탈모, 잦은 구내염, 따뜻한 날씨에도 차가운 손발, 이것들은 노화의 무작위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간이 과부하 상태이고 영양소 흡수가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달 성동구에 사시는 68 세박씨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세 명의 다른 의사들이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나요? 그분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마늘 치킨과 함께 과일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만에 그분은 처음 5번의 진료에서 본 적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숨겨진 위험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모르는 채로 가족에게 이 독성 조합을 먹이고 있습니다.
배우자, 손주들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세요. 가족 채팅방에 보내세요.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이나 더 나쁜 상황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마늘과 과일을 분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쓸 때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지금 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읽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소리 없는 위협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대부분의 의사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용하세요. 자신을 보호하세요. 가족을 보호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마늘과 과일을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함께 먹는 것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식사 계획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 박사님의 중요한 발견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마늘과 과일을 정기적으로 함께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